안녕하세요. 박정은입니다. 자, 우리 파트 8로 넘어가서 내분비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내분비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죠? 근데 이거 기본만 좀 탄탄하게 해 놓으면 그 위에 조금씩 쌓아 올라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중요한 얘기들이 곳곳에 많이 있어요. 자, 내분비계 기본을 확실하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질환이 뭐예요? 당뇨병이에요. 당뇨병은 무조건 A급이에요. 당뇨병은 우선순위가 제일 높아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파트에서 챕터에서 우리가 할 얘기는 내분비계 조절 기전입니다. 이 챕터가 가장 기본이에요. 얘부터 확실하게 이해해 두셔야 그 다음 챕터까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문제 1번입니다. 자, 다음은 내분비샘의 기능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괄호 안에 기억부터 지읒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어디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호르몬이 어떠한 작용을 하는데 무조건이에요. 이걸 알고 있어야 이 호르몬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알고 있어야 이 호르몬이 과잉됐을 때, 이 호르몬이 감소됐을 때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죠. 기본이에요. 자, 뇌하수체 전엽입니다.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구분지어서 우리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자, 전엽에서 나오는 첫 번째 호르몬은 그로스 호르몬, 우리가 성장 호르몬이라고 얘기하죠. 이 성장 호르몬의 기본 작용, 기능은 뭡니까? 뼈와 조직의 성장을 자극합니다. 뼈, 근육, 기관. TSH, 얘는 갑상샘 분비 활동을 자극한다. 갑상선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갑상선에서 ACTH, 부신피질 분비 활동을 자극할 거예요. 부신피질에서 LH 그리고 FSH, 얘는 여성 호르몬들이잖아요. 여성 호르몬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기전이잖아요. 물론 남성에게도 있죠. 근데 여성 호르몬에 더욱더 주된 역할을 할 거예요. 1차, 2차 성기관의 성장, 성숙 기능에 영향을 주고 난소에 영향을 줍니다. 자, 유즙 분비와 관련된 거 프로락틴, 유방, MSH. 자, 부신피질을 자극할 수 있고 색소 침착에 영향을 준다. 멜라노사이트, 스티뮬레이팅, 멜라닌 세포 자극하는 호르몬입니다. 뇌하수체 후엽이에요. 자, 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 ADH 그리고 옥시토신. ADH, 수분 재흡수, 소변 배설을 감소, 수분 균형 유지하는 거. 우리 ADH 얘기를 많이 했죠. 자, 옥시토신은요, 자궁과 유방에서 기능을 할 텐데 얘 기능은 자궁을 수축시키는 자극, 유즙을 배출시키는 자극을 할 겁니다. 자, T4, T3 대사 활동을 자극하면서 광범위 표적 기관, 그러니까 우리 몸 전신에서의 대사 활동을 자극할 거예요. 사이로칼시톤이 얘는 PTH와 반대되는 작용을 할 거예요. 뭐예요? 갑상샘이죠. 자, 부갑상샘. 혈액 내 칼슘과 인의 양을 조절하고 골 흡수를 증가할 겁니다. PTH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뼈, 신장, 위장관. 자, 부신 피질 수질을 나눌 수 있고 피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미네랄 콜티코이드. 미네랄 콜티코이드는요, 수분 전해질 균형을 유지시키고 혈청의 나트륨을 정지시키고 칼륨은 배설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얘를 알도스테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당질과 단백질, 지방을 대사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하고 항염작용을 하는 것. 우리 얘를 글루코콜티코이드, 보통 코티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자, 2차 성장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 안드로겐. 자, 수질에서 아드레날린, 노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응급작용, 교감신경계의 자극과 같고
예, 노에피네프린. 심박동 증가시키고 기관지 확장하고 혈압 상승하고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전환하고 같은데 다른 역할을 합니다. 자, 췌장의 선샘, 인슐린, 당질, 지방, 단백질 대사를 증진시키고 저장된 글리코겐을 이용해서 혈당을 증진시키고 글리코겐을 당으로 분해시켜주는 애가 누구예요? 글루카곤이죠. 그리고 소마토스태틴, 인슐린, 글루카곤, 성장 호르몬, 위장계 호르몬의 분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성샘, 자, 고안에서 테스토스테론, 2차 성징의 발달, 남성 성기관의 발달 유지, 성의 정상 기능을 유지하고 난소에서 에스트로겐 그리고 프로게스테론, 여성과 관련이 되어 있죠. 2차 성징의 발달 자극, 월경 후 자궁 내막의 재생에 영향을 준다. FSH, LH 여기 영향을 줍니다. 난소. 자, 뇌하수체 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과잉 분비되거나 결핍돼서 초래되는 질환 그리고 증상. 호르몬이 증가되었을 때, 호르몬이 감소되었을 때 어떠한 증상이나 질환이 나타나는지 반드시 기억하셔야죠. GH, 이게 뭐예요? 그로스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잖아요. 그럼 얘가 증가되어 있어. 어린이 지금 성장하는 시기예요. 성장하는 시기에 성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왔어. 그럼 뭐가 나타나요? 거인증이 나타나요. 성인 지금 골단이 끝났단 말이에요. 더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타나요? 그럼 말단 비대증이 나타나죠. 기출된 바 있어요. 어린이 난쟁이증 기출된 바 있습니다. 외소증 무력감, 체중 증가, 생산 능력 감소, 조류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ACTH가 증가되어 있어요. 그러면 쿠싱 질병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신 피질과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코티졸, 알도스테론 증가되어 있을 거고요. 감소되어 있을 때 X병, TSH, 갑상선 호르몬 관련이 되어 있죠. 증가됐어요. 대사가 굉장히 항진되어 있을 겁니다. 대사가 떨어질 겁니다. 자, 프롤락틴, 얘 무월경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얘기하셔야 돼요. 여성 간호학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FSH, LH, 옥시토신, ADH, 우리가 비뇨기계에서 했던 얘기들. 자, 이렇게 호르몬의 기능을 알면 그것이 증가되었을 때, 감소되었을 때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고 그와 관련된 질환명을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기능을 파악하자. 자, 문제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분비계 장애의 일반적인 증상과 병태생리입니다. 괄호 안에 기억부터 키워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머리와 목에서 나타나는 변화들. 첫 번째, 시력 변화예요. 시력이 감소되거나 상실될 수 있어요. 뇌하수체 샘의 증식이나 종양은 기억에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력이 감소되고 상실되는 겁니다. 어디에? 시신경에. 눈이 튀어나올 수 있어요. 갑상선 기능 니은시에 눈과 아나디의 조직에 수분이 축적돼서 안구가 튀어나와요. 기능 항진이에요? 아니면 저하예요? 항진이죠. 기능 항진일 때 눈과 아나디에 수분이 축적돼서 안구가 튀어나옵니다. 자, 달덩이 얼굴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쿠싱 증후군 생각나야죠. 자, 쿠싱 증후군 코티졸과 관련이 돼 있어요. 자, 점액 수종, 눈 주위를 중심으로 얼굴 전체가 부종이 온 상태, 표정이 없는 상태. 점액 수종이 어느 생기는 거예요? 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일 때 생겨납니다. 자, 갑상샘 종, 갑상샘이 증식된 상태, 갑상샘 기능장애 혹은 요오드가 결핍되었을 때 나타납니다. 얘가 기능장애, 요오드가 결핍되어 있어. 그럼 갑상샘 호르몬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갑상샘 호르몬이 만들어지지 않았어? 좀 적어? 아, 그럼 정상 수치보다 적으니까 얘가 정상 수치만큼 많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계속 갑상샘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자, 피부 착색 증가입니다.
멜라닌 색소 자극 호르몬의 증가로 인해서 피부가 착색되는 거죠. 에디슨병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어요. 자, 피부 우선 쿠싱 증후군에서 나타납니다. 피부 표면 아래 자줏빛 붉은색 표시, 피부 촉감 변화, 거칠고 차고 건조한 피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일 때 나타나는 증상. 자, 털의 분포, 성장 호르몬 과다 시 말단 비대증이 나타나면서 거칠고 딱딱하고 기름기 있는 피부,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 뇌하수체 분비 감소 시에 털이 없어지고 겨드랑이 털과 음모가 감소되는 것, 안드로젠, 성호르몬 결핍 시 나타납니다. 자, 여성에서 얼굴에 털이 많이 나지는 것, 쿠신 증후군과 뇌하수체 종양에서 나타나고요. 피부 궤양, 피부 궤양은 주로 다리와 발에서 나타나는데 당뇨성 발 궤양이 오는 상태로 말초신경병, 말초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진단됩니다. 자, 말초신경병, 말초의 신경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서 감각이 잘 안 느껴져요. 거기다가 말초혈관 질환, 말초까지 혈액 공급이 안 돼요. 아니, 말초에 감각이 저하되면서 말초까지 혈액 공급이 잘 안 된다는 것은 내가 발에 상처가 났어. 그럼 그 상처가 잘 치유가 되려면 혈액 공급이 빵빵하게 잘 돼야 되는데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괴사가 오는 거예요. 말초신경병으로 감각소실이야. 감각소실로 인해서 그 부분이 다쳤어. 말초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그럼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썩는다고요. 궤양이 생긴다고요. 당뇨병성 발궤양, 요거가 관련이 되어 있는 얘기, 중요한 얘기, 기출된 바 있는 얘기들. 자, 근골격계에서 근육 강도와 근육량이 변화됩니다. 자, 전신적인 허약감, 피로감, 뇌하수체, 갑상선, 부갑상선, 부신 등의 기능장애, 당뇨병, 요궁증 등 내분비 질환 시 흔히 나타나고 근육량이 감소된다. 성장 호르몬 결핍 시 볼 수 있거나 쿠싱 증후군에서 단백질 소모로 인해서 2차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쿠싱 증후군 우리가 얘기는 하겠지만 코티졸이 다량 분비돼서 과잉 분비돼서 그래요. 근데 이 코티졸이라고 하는 아이는 단백질을 이화시킨다고요. 단백질을 이화시킨다. 그럼 단백질이 어디에 제일 많은데? 근육에 제일 많은데. 그러니까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자, 뼈와 연골의 증식, 얼굴 모습이 거칠어지고 손과 발의 크기가 증가합니다. 어디에서? 말단 비대증에서 볼 수 있는 상태. 성인에서 호르몬이 과다해서 뼈 조직을 두껍게 하고 서서히 증식하는 상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영양, 체중 감소, 체중 증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 시 대사율의 증가로 인해서 대사율이 증가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한다는 얘기.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하면 그만큼 체중이 감소되게 됩니다. 자,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만큼 대사가 감소되어 있고 언제 체중이 증가돼요? 쿠싱 증후군일 때 체중이 증가돼요. 혈당 수준의 변화, 혈당 내 당이 증가하는 것, 당뇨병일 때, 그리고 쿠싱 증후군일 때, 성장 호르몬 과다 시에 코티졸이 과다 분비되면 역시 당이 올라갑니다. 혈당 증가되는 상황들. 신경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일 때 정신 상태가 맑지 못하고 기면 상태가 되고요. 테탄이 언제 나타나는 거였죠? 저칼슘 혈증일 때 나타나는 거였어요. 그러면 뭐의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저칼슘 혈증이 나타날까요? 우리가 앞에서 열심히 얘기했던 부분, PTH, 부갑상선의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나타납니다. 자, 경련 발작, 갑작스럽게 근육이 불수의적 수축이 나타납니다. 뇌하수체 종양 시 항이뇨 호르몬 과다 분비, 당뇨병의 합병증,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시 요게 포인트예요. 수분과 전해질의 불균형으로 얘가 오는 겁니다. 자, 변비, 갑상선 기능 저하증, 칼슘 불균형,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대변의 배설이 느려지고 성기능 변화, 뇌하수체 기능 저하, 성장 호르몬 과다, 갑상선 기능 장애, 부신피질 장애 등 여러 내분비 샘의 장애로 인한 성기능에 영향을 받아 나타날 수가 있어요. 당뇨병 대표적이죠. 요궁증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
키역으로 인해서 수분이 많이 배설된 당뇨병이나 요붕증 시 나타날 수 있다. 고혈당으로 인해서 수분이 빠져나가죠. 삼투성 이뇨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삼투성 이뇨로 인해서 수분 배설이 많이 됐으면 그만큼 우리 몸에 부족한 수분을 채우고 싶기 때문에 갈증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자, 갑상선 기능 저하증 시 추위에 민감하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 시 더위에 민감하게 됩니다. 이 표에서 나온 내용들 다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가볍게 아무렇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챕터 2로 갑니다.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장애 대상자 간호. 자, 우리의 호르몬의 체계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그리고 표적기관이죠. 얘가 얘를 자극하게 되고 얘가 얘를 자극하게 되고 얘 충분해. 그만 나와도 돼. 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냅니다. 문제 1번이에요. 다음은 뇌하수체 기능 항진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괄호 안에 기억부터 비읍에 해당한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즙 분비 호르몬 과잉 분비 고프롤락틴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즙 분비 호르몬의 혈청 정상치는 20 이하이면서 임신 시에는 증가하지만 분만 후에는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자, 과다하게 분비된 유즙 분비 호르몬은 기역과 니은과 디귿의 분비를 억제시켜요. 과다하게 분비된 유즙 분비 호르몬은 고나도트로피 릴리징 호르몬, 시상하부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죠. FSH 호르몬, 그리고 LH 호르몬의 LH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시상하부, 뇌하수체, 표적기관이라고 얘기했어요. 시상하부에서 고나도트로피 릴리징 호르몬이 나타나면 뇌하수체에서 FSH, LH가 분비가 되고 얘로 인해서 뭐가 나타나요? 난소에서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봐요. 이 프롤락틴 혈증, 고프롤락틴 혈증, 고프롤락틴이 얘랑 얘를 억제한대요. 그러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도 역시 나타나지 않겠죠. 물론 수치가 감소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 수치가 감소되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정상적인 월경 주기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자, 정상적인 월경 주기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는 얘기? 배란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피임과도 관련이 있죠. 우리 모성간호학, 여성간호학에서 할 얘기예요. 고프롤락틴 혈증으로 인해서 수유부에 고프롤락틴 혈증으로 인해서 얘가 안 되니까 자연적으로 피임이 돼요. 요 얘기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봐요. 얘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안 나타난다. 수치가 감소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성 호르몬이잖아요. 2차 성징에 문제가 될 수 있죠. 여성에게서 무배란, 월경장애, 불임, 유즙분비, 성교통증, 질전복 위축, 질분비 감소, 성욕 감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문제예요, 이런 거. 고프롤락틴과 연결시켜서 얘 분비 억제한다는 거 짚고 갑니다. 자, 성장 호르몬이 과잉 분비됩니다. 성장 호르몬이 과잉 분비가 되면 자, 98%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는 뇌하수체 샘종에 의해서 나타나고 성장 호르몬이 과잉된 시기가 성장 기간, 즉 장골의 골단이 융합되기 전이 나면 뭐가 나타나요? 과도하게 성장해버리는 거인증이 나타나게 되고 골단이 끝났어요. 융합됐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나타나요? 말단이 비대해지는 말단 비대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문제 2번. 자, 다음의 특징을 가진 질환명을 쓰고 그 원인을 제시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상자의 일반적인 건강 상태 좋아요. 일부 대상자는 저혈당, 요궁증, 다른 뇌하수체 호르몬의 부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상자의 키는 평균치보다 3에서 4표준차 정도 작아요. 키 작아. 지능은 정상이지만 얼굴과 신체 비율은 유아의 비율과 유사해. 그러니까 겉모습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아닌데 어린아이처럼 보여요. 얼굴 크고 인형 같고 피부에는 미세한 주름이 있고 신체는 작지만 정상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성적 성숙은 정상이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고. 자, 키가 작고 마치 외모가 어린아이처럼 보이고 그렇지만 정상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다른 호르몬의 부족이 나타나고 호르몬의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보이고 이거 뭐예요? 외소증, 난장이증이에요. 외소증, 난장이증, 소인증 기초된 바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이 결핍돼서 나타납니다. 이는 성장 호르몬 방출 인자가 부족하거나 성장 호르몬 방출 인자 부족으로 인해서 성장 호르몬이 부족해졌을 거고 성장 호르몬 억제 인자인 소마토스테틴이 과잉 분비돼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 3번 갑니다. 요궁증은 항이뇨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서 발생하게 되고 항이뇨 호르몬 부적절 분비 증후군은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과다해져서 발생합니다. 항이뇨 호르몬, 그러니까 수분을 재흡수하는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이 부족해요. 수분 흡수하는 호르몬이 부족해요. 그럼 수분이 밖으로 많이 빠져나가게 될 거고 그로 인해서 요궁증이 나타날 거예요. 항이뇨 호르몬 부적절 분비 증후군. 항이뇨 호르몬이 부적절하게 너무 과다 분비돼서 너무 수분을 재흡수 쫙 시킬 겁니다. 항이뇨 호르몬의 요리를 자극하고 억제하는 요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항이뇨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요. 자, ADH 분비 항진 요인. ADH 분비가 항진된다는 것은 그만큼 수분을 보유시키겠다는 얘기예요. ADH 분비를 억제한다는 얘기는 수분을 보유하지 않고 이뇨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수분을 보유하고 왜 이뇨를 촉진시켜야 되는데?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해서 그래. 수분을 빼앗겼고 그리고 출혈이에요. 혈액을 상실해서 그래. 자, 그 외에 급성 감염, 투약으로, 통증으로, 외상으로, 그리고 심리적 스트레스로 투약과 관련된 것, 몰핀, 바비츄레이트, 마취제와 관련되어 있어요. 자, 수분이 축적되어 있어서 이뇨가 촉진돼야 돼. 혈액이 너무 많아. 외상으로, 술로, 요궁증으로 CO2를 흡입해서 그러하다. 그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챕터 3입니다. 갑상샘 장애 대상자 간호입니다. 자, 갑상샘 호르몬이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자, 갑상샘 호르몬은 우리 몸의 대사를 결정해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대사가 너무나 과도해져 버린 거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하는 것은 대사가 떨어져 있는 상태일 거고. 근데 요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 기출된단 말이에요. 이 증상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가보도록 할게요. 보건교사는 심계항진을 호소하면서 보건실을 방문한 최 교사와 면담한 후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한 결과 최 교사는 갑상샘 기능 항진증 진단을 받았대요. 심계항진, 비정상적으로 심장이 뛰는 거잖아요. 수축하는 거라고요. 대사율이 높다는 걸 의미해요. 갑상선 기능 항진입니다. 자, 건강상담 내용을 읽고 최 교사에게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3가지 이상 선순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식욕이 증가하고 평소보다 잘 먹으나 살이 빠져요. 식욕이 증가하고 잘 먹는데도 살이 빠져요. 대사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땀이 나요. 월경이 불규칙해요. 그리고 피로해요. 역시 대사가 증진됐고
신진대사 증진으로 인해서 노폐물이 많이 나왔을 거고 피로감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 증상 외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 갑상샘 기능 항진증의 증상들, 신경질적이고 흥분 잘하고 불안감이 있으면서 조용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항진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계 항진이 있으면서 맥박은 안정시에도 운동시처럼 비정상적으로 빠릅니다. 1분에 90회를 넘어갑니다. 더위에 적응하지 못하고 땀을 많이 흘리고 피부는 계속 홍조를 띠고 있고 촉감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손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는데 특히 손가락을 펼쳤을 때 잘 나타납니다. 갑상샘 기능 항진증의 증상. 장운동에도 변화가 있어 배변을 자주 하게 되고 장운동도 항진되어 있어요. 심방세동 나타날 수 있고 기분은 주기적으로 경한 황홀감에서 심한 망상 상태까지 변화됩니다. 갑상샘 세포의 비우나 증식 때문에 갑상샘이 정상 크기보다 3배에서 4배까지 커질 수 있어요. 안구가 돌출될 수도 있죠. 자, 문제 2번입니다. 자, 그레이브스 병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그레이브스 병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관련된 질환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자, 그레이브스 병의 병태 생리를 설명하시오. 얘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자, 비림프구가 생산한 면역 글로불린이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용체에 결합합니다. 그래서 갑상선 크기를 키우게 되고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게 돼요. 갑상선 크기가 커지게 되고 혈류가 증가하게 되고 갑상선 실질의 비유와 증식이 나타나게 된다. 특징적인 증상인 안병증이 나타나는 기전. 안구 후방 내용물의 증가로 안구가 앞으로 돌출되는 안구 돌출증인데 안구 후방 조직에는 림프구, 비만세포, 형질세포 등의 현저한 침륜과 히알루론산 등 점액 다당류의 축적이 나타난다. 안구 후방의 내용물이 증가한다. 그 내용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문제 3번입니다. 자, 다음은 갑상샘 절제술에 대한 교육자료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갑상샘이 계속적으로 자극을 받아서 갑상샘이 커지게 됐고 갑상샘이 계속적으로 커지게 되면서 갑상샘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된단 말이에요. 갑상샘 기능 항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절제하게 됩니다. 자, 갑상샘 절제술에 대한 교육자료 작성 방법 괄호 안에 기억, 니은, 디귿, 미을, 미음, 비읍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잘못된 내용 2가지, 밑줄 친 A, B에 대해 서술하게. 잘못된 내용 찾기가 2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자, 갑상샘 절제술 후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과 관리. 첫 번째, 절제술 했잖아요. 그러니까 출혈 나타날 수 있죠. 맥박이 빠르고 약한지, 기억이 하강하는지를 확인한다. 출혈과 관련해서. 활력 징후 뭐가 하강해요? 혈압이 하강하게 되죠. 드레싱 주위 조직의 부종이나 드레싱 부위와 목 뒤에 출혈 등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합니다. 자, 조직을 압박하게 되고 호흡기계를 폐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청색증, 질식을 자세하게 관찰하면 돼요. 자, 갑상선 절제술 후 오는 호흡 부전은 출혈, 성분의 부종, 부종으로 인한 기관 압박 때문에 나타난다. 기도, 폐쇄와 관련 얘기. 협착증, 호흡곤란, 청색증, 호흡시 보조 근육의 사용 등에 대해서 주목하고 호흡이 그만큼 안 된다는 얘기. 대상자에게 좌의를 취해주고 호흡시 편안한 자세, 마스크를 이용해서 습화된 산소를 투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디귿 신경 손상. 갑상선 절제술 나오면 이 신경이 무조건 나와야 돼요. 무슨 신경이에요? 회기후두 신경이에요.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목소리 상실은 보통 한쪽 또는 양쪽의 회기후두 신경의 절단, 부종, 외상 등으로 발생합니다. 수술 후 즉시 나타나는 쉰목소리나 목소리 상실은 보통 부종에 의한 일시적인 상태이거나 출혈로 인한 압박 때문이고 수술 후 시간이 경과한 뒤에 오는 목소리가 쉬는 증상은 회기후두 신경의 외과적 손상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회기후두 신경 손상에 의해서 목소리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목소리를 들어봄으로 인해서 회귀호두 신경이 손상됐는지 손상되지 않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자, 그런데요. 시기에 따라 좀 달라요. 즉시 나타나는 신목소리, 목소리 상실은 부종에 의한 것이 아니라 회귀호두 손상에 의해서 오는 것이고, 수술 후 시간이 경과한 후에 목소리가 쉬면 부종에 의한 일시적인 상태입니다. 바뀌었다는 얘기죠. 회귀호두 신경 손상. 저칼슘 혈증성 테타니. 갑상선 절제술을 했는데 왜 테타니가 나타나지? 갑상샘 절제술 시 사고로 미을이 제거돼서 그래요. 미을이 손상돼서 그래요. 미을에 부종이 생겨서 그래요.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죠? 부갑상샘과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죠. 부갑상샘의 부종. 자, 대상자는 신경과 및 손과 입 주위 얼얼함, 통증이 있는 근육 경련, 안면 경련과 함께 얼굴, 찌푸리고 다른 심계 항진을 호소하게 됩니다. 자, 갑상샘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붙어 있다고요.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다고요. 부갑상샘. 얘 절제하다가 부갑상샘 같이 절제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저칼슘 혈증. 자, 크보스특 징후, 트루소 징후. 크보스특 징후. 귀 바로 앞부분의 안면신경을 타진했을 때 동측의 안면 근육이 수축하면 양성. 트루소 징후. 신경 근육의 불안정을 의미해서 팔의 혈압기에 커프를 감고 수축기 혈압 이상으로 압력을 올린 후 1에서 4분간 그대로 두면 손은 동물의 발톱 모양으로 수축하고 손과 발에 경련이 나타난다는 거. 얘가 저칼슘 혈증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겠고, 각각의 설명할 수 있게끔 준비하셔야겠고, 그림이랑 연결시킬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칼슘 혈증성 테타니 응급치료를 위해서 필요시 10% 칼슘 글루코네이트 용액을 정맥 내로 투여합니다. 자, 갑상샘 중독 위기. 갑상샘 중독 위기는 수술 중 조작으로 순환 혈류 내 갑상샘 호르몬이 갑자기 감소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중독 위기라고 얘기했어요. 갑상샘 호르몬이 갑자기 감소해서가 아니라 갑자기 증가해서 발생해요. 수술 중 갑상샘 호르몬이 혈류로 쫙 나오게 되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열, 발한, 심한 빈맥, 흥분, 의식상실, 혼수 등을 동반하고 저혈압, 구토, 설사 등도 나타날 수 있어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굉장히 급격하게 심하게 나타나는 거죠. 위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